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네, 25년 1월 21일 화요일 장마감 리뷰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밤사이에 트럼프가 취임하고 트럼프 2.0이 시작된 첫날입니다. 전일 미국 증시는 휴장이었고요. 야간 선물은 0.1% 상승한 상태였죠. 장 초반에 빠른 강세장 이후 흔들기가 나오면서 선물 기준 강보합 음봉 마감을 했습니다. 이 변화에 대해서는 잠시 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고요. 삼성전자 자사주 매입은 본주 60만 주, 우선주 8만 주 신청했고 2시 51분에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외국인 수급, 프로그램 매동, 환율 체크해야 했는데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413억 매도, 달러 선물 정규장 종가는 1438.6원 마감했고 환율은 1440원을 지키면서 끝이 났습니다. 외국인은 현물 선물 모두 크고 작은 매도를 보여줬고요. 오늘 미국장 이후에는 넷플릭스 실적 발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출은 101.1억 달러를 전망하고 있고요. 이는 전년 대비 14.4% 증가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4.21달러를 예상하고 있고요. 매출 가이던스와 구독자 성장률에 주목해야겠습니다. 자, 개장 전 체크 사항은 이 정도로 보고요. 오늘 본장으로 넘어가서 우리 시장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세 섹터는 트럼프 취임에 맞춰 조선, 중공업 쪽이 추가 상승했고요. 이번 주 차익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시기니까 잘 주목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방산주는 좀 조정받다가 오늘 반등했고 원전주는 평이하게 유지되었습니다. 약세 섹터는 트럼프 취임에 맞춰서 반등하던 2차 전지가 하락 전환했고요. 태양광 등 친환경 섹터들도 조정을 보였습니다. 물론 꼬리를 달긴 했습니다. 자, 장중 체크 사항입니다. 프리장 시작 수급 때는요. 일단 상승 출발했죠. 예상보다 좀 높게 출발했습니다. 제가 제시해 드렸던 파생반 8시 41분에 제시해 드렸던 저항 라인에서 시작을 해서 일단 막히고 돌아서는 모습이 나타났었죠. 처음에는 상승 출발에 대해서 외국인들은 부랴부랴 환매수를 하는 모습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본장으로 넘어와서는 외국인들도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약간의 환매수를 동반하기도 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환매수 동반 양보다는 시장이 좀 더 빠르게 올라가줬고 어느덧 저항대에 직면해서 밀리는 모습을 이제 서서히 보이다가 트럼프의 관세 부과 이야기가 나오면서 급락을 했던 그런 날입니다. 장 초반에 돌파 급등에 여기죠. 시가 돌파 급등에 외국인이 환매수 우위로 전환이 살짝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분위기를 맞춰가고 있었는데 급등에 비해 수급이 크게 따라오지 못하면서 저항점까지 도달해서 멈췄고 저항은 제가 제시해드렸던 338.2 부근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것도 8시 41분에 항상 파생반 텔레그램 방에 지지와 저항 라인을 오픈해드리는데 거기에 해당되는 자리였습니다. 이후 트럼프의 관세부가 발언에 의해 하락하기 시작했고 나스닥이 함께 흔들리며 322부근까지 후퇴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여기도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였어요. 이따가 설명드릴게요. 이후에도 피보나치 50% 수준의 반등은 있었으나 이거죠. 오늘 고가와 저가를 연결한 피보나치 50%의 반등. 618까지 반등 나온 것보다는 약한 에너지죠. 그런데 382까지 반등 나온 것보다는 강하고 그냥 중립적인 반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50%까지 올라왔어도 상승 쪽으로의 강한 수급으로 진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은 매도 우위로 끝났고요. 콜옵션 기존의 콜매도를 지켰고 그 다음에 풋옵션도 심지어 5억을 더 매수하는 그런 모습으로 마감했습니다. 완화는 됐지만 결코 수급을 돌리지는 못했다라는 거죠. 트럼프의 메시지를 그냥 시간 순서대로 잠깐만 요약을 해보면
트럼프는 취임식 당시에 관세부가 보편적 관세부가 바로 시작하지 않겠다 라는 말을 했죠. 그러고 나서 이제 자리에 앉고 직무가 시작되고 나서 관세 부과는 2월 1일부터 멕시코와 캐나다부터 25%를 부과하겠다. 당장은 아니다라는 거죠. 2월 1일이다. 실제로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실 당장이죠. 이제 10일밖에 안 남았으니까 우리로 치면은 연휴 끝나고 거의 바로죠. 요게 이제 우리 시간 아침 9시 10분 이후에 시장에 전달이 되면서 시장이 나스닥도 꺾이고 같이 꺾이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났었죠. 이제는 향후 중국 등 관세부가 언급이 확대될 수순으로 보이나 트럼프는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시행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언급하면서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습니다. 50% 구간의 반등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때 수급이 좀 진정되기도 했었죠. 그래서 이게 아니었다면 요 메시지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았다면 시장은 오늘 아침에 내려 꽂은 것만큼 오후장에도 추가 하락할 여지가 충분히 있었습니다. 수급이 그런 방향으로 진행되던 순간이었죠. 자, 여기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 보일 때 속도를 낸다면 충분히 그 정도까지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프로그램도 마찬가지. 물론 프로그램의 매도 절대 금액은 크게 올라오진 않았습니다만 방향 자체가 계속 어제처럼 원웨이성으로 지금 가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이 멘트가 아니었으면 트럼프의 보편적 관세에 대한 내용이 이어지지 않았으면은 아마 저점 뚫고 오늘 계속 원웨이 하락을 가져갔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제가 아직 이 인후통이 좀 많이 있고 남아 있고 기침도 좀 심해가지고 좀 참으면서 하고 있는데요. 목도 오늘 라이브 방송을 하루 종일 또 진행하면서 좀 약간 쉬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쉽게 안 떨어지네요. 이번 감기가 목 감기가. 여러분들도 감기 조심하시고요. 이번에는 좀 목 통증을 좀 많이 동반하니까요. 목에 좋은 뭐 도라지나 이런 뭐 프로폴리스 같은 거를 잘 사용하셔가지고 사전에 좀 예방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장중 수급 에너지입니다. 오늘은 어제는 위클리 옵션 만기일이었으니까 위클리 만기일에 맞춰서 개인 위클리 수급이 가장 중요했죠. 오늘은 화요일이기 때문에 위클리 옵션의 중요도가 많이 떨어지는 날입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자체를 거의 크게 보지 않았고요. 뭐 외국인들이 양매수를 보인 게 있어요. 외가 중심의 양매수를 보인 게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변동성 확대를 목요일까지는 좀 보여줄 수 있겠다라는 정도의 생각만 하고 보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내일부터 어떤 수급이 형성되는지가 중요하겠죠. 그래서 오늘은 외국인 선물 매도 그리고 2월 옵션물에 외국인 누적 옵션 양매도세가 유지되는지 아니면 변화가 생기는지 뭐 이런 것들 위주로 살펴보고 또 장 초반에 투신 선물이 굉장히 빠르게 올라왔다가 시장이 눌리니까 금방 또 빠져나가는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뭐 이런 투신 선물도 같이 체크를 해보아야 되는 그런 날이었어요. 프로그램 비차익도 영향을 줬지만 뭐 절대 수치가 그렇게 크지 않아가지고 그냥 플러스에 대한 내용 정도로만 보강을 했죠. 차트 체크입니다. 이거는 오늘 유효했던 라인들을 적어둔 건데요. 제가 8시 41분에 파생반 텔레그램 방에 항상 올려드리는 그 라인들입니다. 오늘 제가 1차 저항을 336에서 336.4로 조금 애매모호하게 적어드렸어요. 약간 0.4에 대한 범위를 설정해드렸죠. 그 이유는 아침에 어떻게 시작할지 불투명했습니다. 실제로도 갭 상승 출발을 했죠. 야간 선물보다 훨씬 더 강하게 출발을 했던 거죠. 그러니까 시작점이 너무 옵션의 예상 거래를 보니까 너무 불투명하더라고요. 그래서 평소에 이제 1차 저항 정도는 이렇게 크게 넓히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0.4 범위를 좀 제시를 해드렸어요. 좀 불투명해서. 근데 실제로 이렇게 좀 예상보다 좀 넓게 높게 시작했죠. 그러더니
336.5에서 꺾이기 시작했습니다. 프리장 시작하자마자요. 저항 받고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기 고가 돌파를 하고 나서 2차 저항이라고 제시해드렸던 338.2 부근 가가지고 쌍봉이 나타났죠. 네, 쌍고점이 나타났죠. 실제로는 조금 더 오버해서 338.5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둘 다 충분히 활용할 수 있었을 거라고 보고요. 1차 저항은 짧게, 2차 저항은 비교적 길게도 볼 수 있었던 날입니다. 어디까지? 여기까지 갔죠. 2차 저항에서 1차 지지까지 향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분할로 접근을 하셨다면은 또 분할로 청산하면서 일부 남기고 갈 수 있었던 그런 흐름이었어요. 속도가 빠르기도 했고 수급이 눌리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났었습니다. 그래서 332.4가 1차 지지로 제시해드렸는데 실제로는 여기서는 332.2까지 갔었고 여기서 제동이 걸렸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332.05까지 가서 비슷한 자리에서 오늘 제동이 걸려서 저점을 형성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활용하셨다면은 사실 돌파봉은 이제 상승, 저항, 돌파,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에서 노리는 이거는 이제 어디서 어디까지 먹어도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뭐 지지에서 반등을 보는데 이때는 사실 멀리 보지 말자 정도를 말씀드렸기 때문에 제가 생각보다는 많이 반등 나온 거예요. 거기 자리에서 지지 자리에서도 이만큼의 반등이 나왔었으니까. 그러나 이거는 트럼프의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편적 관세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라는 그 메시지에 의해서 좀 수급보다는 좀 더 강한 반등이 나왔던 거니까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었겠죠. 네. 오히려 수급상 슬쩍 반등 나오다가 추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을 좀 더 생각해 봐야 했던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제 그러다가 변화가 생긴 거죠. 수급적인 변화도 생기고 좀 어느 정도 따라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중요 자리를 돌파하기도 하고 대신에 피보나치 50자리를 못 넘기는 거 보니까 쉽지 않네. 여기까지구나. 힘이 그렇게 세게 들어오지 않네. 요 정도만 파악하고 끝낼 거였죠. 네. 그래서 보통은 이제 오전장에 트레이딩을 마무리하는 것이 가장 좋다라고 제가 자주 말씀을 드리는 이유도 수급을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오전장을 활용하는 매매가 가장 적합하기 때문이죠. 수급적으로도 수급을 따르는 변동성도 그렇고 오후에는 이제 변수가 더 많고요. 실제로 시간이 흐르면서 이 매물도 쌓임에 따라서 이제 수급보다는 조금 더 좀 정체된 그런 움직임을 보이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전장을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이버 카페를 가셔서 실제로 이제 그런 매매를 어떻게 하셨는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몇몇 분들이 올려주시고 계시죠. 근데 오늘 제 라인을 잘 활용하신 매매 일지를 보시면 카페 가면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카페는 오픈돼 있지 않기 때문에 구독하신 분들은 유튜브 댓글 창 보시고 구독 인증하셔서 신청하셔서 입장하시고 가입하시고 그렇게 들어오셔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다시피 매매하셨던 라인을 살펴보면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내용대로 거의 진행하셨죠. 가장 잘하시는 분 매매 내역을 보면 저항에서 시작하고 자 보시면 중사님 1차 저항 라인에서 시작했으니까 매도 접근하셨죠. 그 다음에 2차 저항에서 청산을 매수 쪽 이제 돌파 매수했던 거 전후에 매수했던 거를 청산도 하시고 그 다음에 쌍봉기가 보이니까 저항 라인이기도 하니까 핑크 라인 매도하고 또 여기 빗각 여기 추세 빗각을 넘어가는 자 여기 요 빗각을 이탈하는 자 요 자리입니다. 자 여기 빗각이죠. 여기 빗각을 이탈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때 여기 빗각이죠. 빗각을 이탈하는 모습이 나타날 때 또 추가적으로 숏 포지션을 잡아가지고 수익을 챙기는 그런 매매를 하신 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셔서 한번 공부해 보시고요. 도움이 됐으면 합니다. 자 이어서 말씀드릴게요. 자 이어서 종가 체크 내용입니다. 연속 백어데이션 마감했습니다. 시장 베이시스가 마이너스 0.39로 끝났습니다. 최근에는 장중에 계속 백어데이션
크기를 키우다가 종가에는 그래도 조금 완화되면서 끝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백어데이션이라는 언급을 자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최근에 연속적으로 그런 점은 결국에는 잦은 이런 백어데이션의 출현은 3월 만기물로 갈수록 위험률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물이 더 낮게 평가받고 있다라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삼성전자는 현물 53,500원, 선물 53,600원 마감했고요. 초반에 최대 매물 저항인 54,400원에 막히고 밀렸습니다. 54,300원까지 갔었죠. 그래서 삼성전자 최대 매물호가 54,400원에 장초반 근접했다가 54,000원 매물대 전투했다가 결국에는 밀려가지고 53,500원 대량 매물대 싸움에서 밀리는 모습을 최근에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외국인들이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삼성전자를 잘 사주지 않으려고 한다라는 거고, 오늘도 외국인들은 83만 주를 매도했고 외국인 보유 비중이 50.29로 근래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자사주 매입은 60만 주 했고요. 우선주 8만 주는 2시 51분경 토탈 매입을 완료했습니다. 이제 전체적으로 한 86%대 매입 완료가 됐으니까 아마 이 정도 속도라면은 2월 중순이면 다 매입을 할 것으로 보이고요. 만약에 뭐 2월 말까지 끌려고 한다면은 2월 달에는 이거보다 하루에 매입하는 수량이 더 적겠죠. 조절을 할 거라고 보고요. 외국인 수급은 지난 월요일부터 7거래일간 코스피 누적 매도 1조 3,129억, 선물은 누적 매도 1조 1,198억. 그래서 명절 앞두고 이런 부담스러운 일정에, 특히 이제 트럼프 취임은 했으니까 1월 24일에 있는 BOJ 통화정책 회의를 앞두고 좀 미리 후퇴하는 외국인들의 모습을 계속 지켜볼 수 있습니다. 명절 4일 연휴 자리가 좀 부담스럽긴 해요. 일본 금리 결정이 되고 나서 4일을 쉬니까 그때 무슨 일이 발생할지 알고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리 조금 후퇴하는, 좀 물량을 축소해주는 그런 모습이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최근 7거래일 정도 외국인은 누적된 선물 매도를 대체로 신규 매도 우위로 접근했습니다. 미결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었던 거죠. 그러니까 외국인들의 매도가 최근 거는 대부분 신규 포지션이라는 겁니다. 환매도가 아니라, 물론 환매도도 섞여 있지만 신규 매도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거고요. 월물 옵션은 콜옵션 매도 중심의 양매도세 유지로 제한적인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늘 양매도 포지션은 변동성을 줄여야 할 때 한 번에 한쪽을 청산하면서 풀어버리는, 즉 열어버리는 모습에 유의해야 합니다. 이게 언제 나타날지는 몰라요. 보통은 10거래일 언더, 5거래일 안짝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서 뭐 아직은 뭐 횡보를 더 할 수도 있지만 한 번에 포지션을 변경할 수 있음을 유의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연속적인 흐름이 나타나기가 쉽겠죠. 그게 곧 한쪽으로의 변동성을 의미하겠죠. 뭐 항상 반복하는 내용이지만 11월 물은 하방으로 푸 쪽을 풀었던 거고, 여기서 그 다음에 1월 물은 여기서 콜 쪽으로 풀었던 거죠. 양매도를 다 유지하고 있던 시기에서 이렇게 방향을 한 번에 져버리면서 만기 마감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묶어두는 시기고요. 프로그램 비차익은 413억 매도했고요. 7월 12일부터 누적 매도가 13조 5,700억 원 정도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포지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환율은 달러 선물 체크, 전일 외국인 단기 매도 4,607억 나왔다고 했죠. 그거를 일부 하락한 구간에서, 오늘 조금 하락했죠. 밤 사이에 트럼프 취임 효과로 좀 하락했는데 그 하락한 상태에서 단기 차익을 또 한 거죠. 일부 896억에 대해서 차익을 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자리, 여기 돌파됐던, 여기 갭으로 돌파됐던 자리 1440원 돌파 지지라인을 걸친 채 마감을 했죠. 지금 이제 야간에 1440원 이상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고, 정규장은 달러 선물 기준 1438.6원으로 끝났는데 야간에 지금 1440원을 회복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자리를 이제 튕겨져서 올라가면 다시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는 겁니다. 이제 크게는 1410원을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최종적으로는, 기준점은. 변동성 지수는
하단 지지 기반을 둔 채, 자 지수 보시면 변동성 지수는 여기 하단 지지 기반을 둔 채 장 초반에 이제 급락할 때 올라오기도 했죠. 그러나 다시 완화가 되면서 꼬리를 달았는데 결국 0.81%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반복해서 지지받던 자리에서 반등했고요. 갑자기 올라올 때는 이제 10에서 30% 정도 그 이상의 급등이 출현하며 장대 양봉이 시도될 수 있는데 그때는 보통 급락장이 출현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8, 90% 확률로는요. 트럼프 취임 후 첫 거래일에 미국 증시가 어떻게 종료되느냐에 따라 우리 증시 안에서도 전략이 크게 갈리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나스닥 선물 개인 수급은 중립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LS증권에서 발표하는 LS증권 상의 개인 LS증권을 사용하는 개인들의 해외 선물 나스닥 포지션입니다. 미결 포지션이고요. 지금 6대4로 보이지만 이 정도면 거의 5대5에서 중립에 가깝다고 봅니다. 왔다 갔다 하니까요. 여기서 증시가 내려가면 개인들의 롱 포지션이 늘겠고 올라가면 숏 포지션이 늘어나는 중립에 가까운 수급입니다. 6대4 정도면. 그 다음에 요거는 이제 유진 투자 선물을 이용하는 개인들의 해외 선물 나스닥 미결 포지션인데요. 이것도 비슷하게 6대4 정도로 형성이 되어 있죠. 그래서 거의 중립에 가깝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래서 트럼프 출범 이후에 시장 변동성이 도저히 감을 잡기 어려운 수준에서 놓여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스닥 차트를 보면은 지금 경계 라인이죠. 빗각. 자, 빗각. 지난번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요 자리에서 밀렸고 다시 반등해가지고 요 자리를 지키고 반등해서 여기 목을 깨지 않았습니다. 길목을 넘어가지 않았었죠 지난번에. 그래서 다시 요 지점에 직면해 있습니다. 물론 지금 선물로는 0.3% 정도 상승했기 때문에 좀 여기가 딱 붙어서 출발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오늘 밤 사이에 이 절묘한 지점에서 트럼프 출범 이후 첫 거래를 보인다고 하니 자고 일어나서 미국 증시를 봤을 때 혹시나 헉하는 소리가 들리지 않을까. 저도 이제 일어나자마자 미국 증시를 찾아보는데 일어나면서 이제 헉 하면서 일어나지 않을까. 혹시나 그렇게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만약에 그런 일이 없으면은 좀 평이하게 끝났겠죠. 그러면 보통 평이하게 끝났으면은 다음 돌파까지 한 번은 만들어줄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트럼프 시기에 한번 고가를 뚫고 상방입소를 주고 내려올 가능성이 보다 높아지는 거죠. 오늘 끝나지 않는다면 오늘 내일 정도. 왜냐면 여기서 붙었다고 해서 바로 움직이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평이하게 뭐 이도저도 왔다 갔다 하다가 끝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요 지점에서 뭐 이번 주 넓게는 이번 주 지점에서 요 지점에서 어떤 승부를 내는지 반드시 살펴봐야 됩니다. 오늘 이게 곧 우리 증시랑 연결해서 힘의 에너지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누가 이기는지 꼭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1, 2주는 1주에서 2주일 정도는 트럼프의 발언 및 정책 집행에 의해 시장이 흔들릴 여지가 크며 24일 일본은행 금리 인상이 결정적인 변동 계기가 될 수 있고 이는 우리 증시에서는 연휴를 지나 1월 31일부터 영향을 미치게 될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2월 만기가 10일 정도 남은 시점이죠. 현재 일본은행 금리 인상 확률은 조사기관에 따라 70%에서 90%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블룸버그에서는 위와 표와 같이 74%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높아졌죠. 12월에 조사했던 것은 반반이었는데 1월에 조사한 걸로는 이제 거의 금리 인상이 더 많아진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예상된 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 금리 인상 시에는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이 청산되는 그 자금의 크기에 따라 돈의 이동이 직접적으로 국가가 국가 간의 사이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재료 소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기보다는 재료의 시작점이 될 가능성도 충분하며 이는 위험이 다가오고 있는 것을 알지만 간과하기가 쉬우며 딱히 크게 대처할 방안이 없는 것을 뜻하는 경제 용어인
회색 코뿔소에 해당하는 경우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색 코뿔소는 지난번에 한번 공부했던 건데 복습해 보면요, 이렇게 경제 용어 네 가지로 나눠볼 수 있는데, 몇 가지 살펴보면 블랙 스완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생각도 못한 충격이 발생한 겁니다. 9.11 테러나 코로나 등 예상치 못하게 시장에 충격을 주는 것을 이제 블랙 스완이라고 하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회색 코뿔소는 코뿔소 크게 큰 게 막 쿵쿵쿵쿵 발을 울리면서 다가오죠. 뚜렷하게 분명히 위험이라는 걸 인식 가능하고 예상할 수도 있지만, 막상 다가오면, 지금 금리 인상 일정이 다가오는 것처럼 막상 다가오면 두려움이 커서 뭐 꼼짝 못하는 상태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알고는 있는데 뭐 알아서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두려움은 큰데 꼼짝 못해. 그런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그레이 스완은 어쩌면 그레이 스완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지금과 같은 내용이 예측은 가능하지만 대처 방법을 모르거나 무시해버리는 위험 요소를 뜻합니다. 뭐 지난번에 작년에 이제 노무라증권에서는 엔비디아에 대한 리스크를 이제 그렇게 비유하기도 했죠. 그다음 화이트 스완은 이미 여러 번 반복해서 겪어서 알고 있는, 역사적으로도 반복되는 위기를 뜻하는데요. 뭐 이거는 뭐 돈을 풀면 인플레이션이 오고 금리 인상을 해야 하는 것 등 계속 뭐 반복해서 겪는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따라서 이런 상황이니까 경계를 해야 되겠고, 따라서 금리 인상, 첫 금리 인상 당시인 8월 5일, 실제로는 7월 31일이었죠. 그리고 이틀 정도 올라간 다음에 8월 4일, 5일에 큰 반응이 나왔던 거죠. 급락 반응이. 그래서 그 시기였던 8월 5일처럼 한 방에 크게 터질 만한 그림은 아니지만, 사건이 벌어지고 나서 수습하기보다는 당장의 위험, 코뿔소가 크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것을 인식했잖아요. 그 당장의 그 위험을 피할 수 있으면 피하고, 상황을 좀 지켜보면서 주시하면서 판단하는, 경계하는 자세가 좀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것도 잘 참조하셔서 좋은 전략 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소리 상태도 안 좋은데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고요. 내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